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으라차차 안진걸입니다. 네, 항상 생방송을 사수하기 위해서 오늘 또 엄청 땀내서 뛰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생방송을 해야지 실시간으로 우리 청취자들과 시민 여러분하고 소통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 도리와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오늘 한겨레 신문에도 크게 나왔잖아요. 전국에서 이제 장거리 살리기 국민운동본부라고 우리 비정규직 살리기 운동하시는 분들과 또 뜻 있는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 계약이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개혁인지 계약인지 국민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국민투표를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는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님이 현장에 스튜디오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 문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지만 노동 계약 문제를 중심으로 55분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예,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우리 국민TV는 이제 어저께 참여연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민TV 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범시민사회단체나 뜻 있는 시민들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TV를 응원하고 함께하기 위한 많은 분들의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특히 비정규 노동센터에서 정말 가진 고생하고 계시는 이남신 소장님 영화 카트의 실제 모델이 여러분 중인데 여러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항상. 자, 이남신 소장님 큰 소리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으라차차. 예. 저도 굉장히 애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예. 또 초대받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안진걸 처장님이 여러모로 보잘것없는 사람을 예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큰 겸손까지 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죠 우리가. 우리 바보 은주님, 달구지님, 파주 아줌마님께서 이렇게 벌써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아주 잡초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아무 데서나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비정규 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님과 또 장거리 살리기 국민투표 지금 아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을들의 국민투표 하면 바로 검색이 될 거예요. voteChange.org인가요? 예, voteChange.kr입니다. 아, KR이군요. 예. voteChange 투표로 박근혜 정권을 확 바꿔버리자. 뒤집자. 뒤집자. 예. 박근혜의 잘못된 노동개혁 노동 계약 정책을 중단시키자. voteChange.kr 이렇게 우리 댓글로도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응원 남겨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한겨레 신문에 을들의 국민투표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SNS에도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또 온라인 투표도 벌써 몇천 명이 했던데요. 예, 맞아요. 예, 저도 온라인 투표를 가까이. 했습니다. 해서 박근혜 노동 개혁은 계약이다. 오히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대안이 맞다 이렇게 투표를 꾹 하고 왔는데 맞아요. 예, 그 국민투표 일단 소장님 소개도 좀 해주시고 국민투표도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일단 우리 이제 참여연대 또 협동사무처장 맡고 계신 우리 안진걸 처장님이 또 우리 장거리 살리기 운동본부에서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앞장서 주셨으니까 100만 명은 걱정하지 않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우리가 그래도 한 500만 이상은 또 조직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우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대표가 600만 표 포기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노동계약 강행하면서 그래서 최소한 600만 원 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600만 원 어떤 걸 말하는가요? 종북 세력을 말하는 노동자들 건가요? 얘기하는 거죠. 소위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지금 200여만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그게 가족들 지인들에서 한 600만 표 그러니까 정도는 버리겠다. 600만은 우리나라니까 노동조합 그렇죠.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겨우겨우 근근히 버티고 있는 노동 상권을 그냥 우스꽝스럽게 만든 국민이 거죠. 아니다. 나머 대신에 전부 다 쉽게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것으로 다 맞습니다. 하겠다. 그럼 나머지 국민들은 그걸 지지하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건가요, 이놈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대단히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비정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노동조합 바깥에 비정규 노동자들 저도 잘 뵙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이 또는 이제 입법해서 영향을 미칠 여러 이제 노동
개혁 내용들이 사실은 노동조합 바깥의 비정규직이나 네. 중소형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직접탄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예. 예, 노동조합 안에 있는 조합원들은 맨 마지막에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를 입는 것이고 예. 당장은 이 노동개혁의 내용도 잘 모르는 채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조합 바깥의 미조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걸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예. 이분들의 목소리는 전혀 지금 사실 제도 언론이나 방송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우격다짐식으로 뭐 쇠파이프를 들었네 이러면서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예. 이런 현 정부의 잘못된 시각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비판의 목소리를 대중적으로 모아낼 수 있을까?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 노동자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었어요. 예. 근데 그런 방도가 사실 마땅치가 않아서 고심하다가 그러면 한번 우리가 국민투표라고 하는 행식으로 한번 물어보자. 투표라고 하는 것은 파업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예.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사실은 숱한 민초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국민투표를 저희가 선택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전국에 1만 개 투표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예.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뭐 꼭 단체든 기업이든 개인도 개인이든 되고요. 동네든 예. 사랑방이든 카페든 NGO든 맞습니다. 뭐. 예.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그 투표함하고 기표소가 이제 세트로 되어 있는 그 함을 드리거든요. 그러시면 예. 자기 조건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뭐 한겨레에서 났습니다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예. 부부가 함께 나와서 아이와 함께 진행하기도 하고 예. 또 애인끼리 나와서 진행하기도 홍대 하고. 앞에 오늘 한겨레 그렇죠. 신문에는 홍대 앞에서 맞아요. 하는 홍대 앞에 투표소가 설치된 모양이죠. 맞아요. 예, 그 홍대 카페에도 설치가 되어 예. 있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흔히 선거하면 떠올려지는 또 투표하면 떠올려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공익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 청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노동정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정말 직접 민주주의를 한번 실현해 보자. 이게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공화국의 그런 정신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민주가 국민이 주인이란 뜻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국민들 서민들의 뜻을 있는 그대로 노동정책 관련해서 한번 반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 노동정책이 사실은 가장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에요. 예. 근데 직장의 다 하죠. 직장인들의 생활과 아르바이트하는 생존을 청년들, 예. 우리 어르신들 또는 뭐 심지어는 10대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거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다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인데 의외로 잘 모르세요. 예. 그리고 너무 지금 이제 정부가 현재 뭐 고용노동부가 들인 광고 비용이 17억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계약이 예, 노동계약에 대해서 좋은 지금 정책인 이제 것처럼 사기를 치는데 17억 국민 예. 세금을 아들, 딸 일자리 만드는 그런 노동개혁인 것처럼 포장해서 예. 왜곡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화가 나는 것은 세금 누가 제일 많이 내죠?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내잖아요. 예. 그 노동자들이 낸 혈세로 그 노동자들을 비방하는 예.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 매도하는 이런 광고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건 정말 국민을 무시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 네. 알거리들도 지금 무시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국민투표 진행하면서 의사도 묻지만 또 국민들께서 이 노동개혁의 내용을 정확하게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예. 바람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홍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이야기해 주시는 소장님 조금 쉬시고요. 네. 자, 지금 우리 국민들은 친일 독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이렇게 몰아가는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또 한쪽에 터지고 예. 있고 10월 20일 날은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노동 문제, 민생 문제, 전월세 문제 심각한데 엉터리로 국정교과서에 올인하고 있는 이 정권에 맞아요. 맞서서 역사상 최초로 전국 세입자들이 번개 세입자 골기 모임을 해요. 멋지네요. 예, 10월 20일 광화문 광장에 이순희 동상 앞에
전하 아직 저희들에겐 12명의 세입자가 있습니다 해서 일단 네. 12명만이라도 모여도 좋다. 카스트로하고 체게바라 동지도 12명의 전사로 혁명을 이끌었잖아요. 예수의 12제자. 이순신 장군이 12척. 또 해전을 성기로 이끌었던 12척. 뭐 12가 뭐 혁명과 그러니까요. 그런 관련이 있네요. 예. 그런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실 국정교과서 같은 엉터리에 올인할 게 아니라 정말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집집마다 고용 안정을 만들어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된다라는 울부짖음이 지금 의대 국민투표잖아요.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자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보트체인지.kr 보트체인지.kr로 들어가시면 바로 가능한데 온라인 투표 그 홈페이지도 좀 여러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청라에서님께서 이남신 소장님 5분 녹평 녹색 당원이라고 나오는 노 사장 야합이 예. 장거래를 죽이는 짠 거래다. 예, 예. 그러니까 노 사장이 야합을 했다는 거잖아. 예, 일부. 맞습니다. 예. 이거 녹평이라는 게 녹색당 논평을 말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녹색당 녹편을 줄여서 녹평이라고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셨어요, 그렇게? 예, 했어요. 예. 그래서 꽤 많은 당원들이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재밌네. 근데 녹색당원이신 거예요? 예, 최근에 새내기 녹색당원이고요. 제가 예. 이제 사실은 뭐 진성당원이라고 하기는 사실 조금은 그렇지 이제 이렇게 민망하고요. 응원하는 의미. 예, 그러니까 후원당원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시죠. 알다시피 녹색을 실천한 게 제가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는 뭐 굉장히 막 탐욕스럽게 고기를 먹고 고기 막 고기를 구우고 막 예. 에너지를 낭비하죠. 예, 더 이상은 얘기 안 예. 하겠습니다. 예, 더우면 못 참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우리는 녹색을 지향해야 되는데 저도 녹색당에 10,000원씩 자발적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남신 소장님 이렇게 여러분 보셨죠? 지금 방송만 듣는 분들 혹시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이남신 소장님의 그 멋진 얼마나 민초적으로 민중적으로 생겼는지 체계바라고 울고 갑니다. 그 다음에 가을님께서 바쁘게 오시느라 점심 드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꼭 제가 1시 하니까 이거 꼭 답하고 싶었는데 절대 밥 못 먹습니다. 끝나고도 일정에서 못 먹는데 오늘은 이남 소장님하고 좀 한번 한국사를 뒤집을 작전을 짜기 위해서 콩나물국밥 우리 국민TV 앞에 5,000원짜리 콩나물국밥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러네요. 한 20분만 먹고 할 생각입니다. 예, 안진걸 처장님이 예. 점심 사주신다고 해서 제가 흔쾌하게 그럼요. 오늘 콩나물국밥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예. 달려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입니다님께서 이남 소장이 만약 대통령이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래요. 우리는 뭐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된다면요. 예. 예, 첫 번째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정말로 제대로 한번 실현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예, 최소한 지금 뭐 예. 법적으로도 2년 이상인데 1년 이상이면 정규직 채용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입법 제도를 만들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조합 바깥의 노동자들이 헌법 33조 노동상권에서 완전히 지금 멀어져 있잖아요. 예. 오바마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듭시다라고 하는. 국민이여 노조에 가입해라. 노조가 맞습니다. 없는 곳에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 네. 이게 오바마 연설이잖아요. 너무 맞아요. 멋있던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연설 참 잘하잖아요. 예. 제가 영어는 모르지만. 예. 근데 가장 멋있는 게 올해 최저임금. 예. 텐텐. 대단했죠. 예. try it. 예. 네가 한번 살아보세요. 예. 그 최저임금하고 또 이번에 하반기에 그러니까 예. 상하반기에 하나씩 터뜨렸네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거 노동조합 잠깐- 만들어서 하자는 것도 메시지를 보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존경받는 대통령 되고 싶다면 예. 오바마가 올해 했던 최저임금 인상하고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 관련해서 했던 대통령 예. 연설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좀 자신의 그 상품으로 만들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김무성류들을 분석하면요. 예. 사실은 정신적 미국 시민권자들이잖아요. 몸은 한국에 그러니까요. 있지만. 왜 그거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 미국을 숭상하는 건데 친미 왜 오바마 사대. 대통령의 10분의 1도 못 따라하는 거예요? 흑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 또 인종차별이잖아요. 아니 힐러리 클린턴도 지금 보니까 재벌 대기업들 이익을 예. 공유하겠다. 첫 번째 공약이 이익 공유제예요. 네. 아주 맞아요. 혁명적 공약이니까 재벌 대기업들이 많이 번다 이거죠. 그것을 네. 노동자들하고 중소기업하고 나눠 가지자는 거예요. 이게 힐러리 클린턴의 맞아요. 백인 지적인 그 심지어 남편도 대통령이었던 네. 여성 후보의 대표적인 첫 번째 공약이거든요. 흑백 할 것 없이 지금 미국은 경제민주화로 노동조합으로 예. 그 다음에 총기 규제로 의료
보장을 강화하자 뭐 이런 거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전혀 안 따라간단 말이죠. 의료를 민영화하려고 하고. 그 제가 이제 예.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좋은 공약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경제 민주화 복지 그거 뭐 꼭 실현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중에 저는 특히 비정규직 관련해서도 굉장히 혁명적인 공약을 이미 2012년에 내셨어요. 어떻게 있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 돼버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올해까지 공공부문에 상시 지속적으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화하겠다. 예. 예, 그 당시 문재인 후보는 2017년까지 하겠다였는데 예. 박근혜 당시 후보께서는 대폭 2년을 줄여서 올해까지 우리 한국 사회 공공부문의 모든 상시 지속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겠다라고 하는 예. 제가 지금까지 본 대통령 공약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그런 공약을 내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거의 식은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꼭 지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예. 그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정말 그대로 이행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아몰랑님, 에마리오님, 선만님, 노니님, 청취율 조사단님 모두 이렇게 소장님, 특히 청취율 조사단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국민 TV를 청취하는 인원이 3억 6천만 명으로 집계가 됐대요. 어제보다 1,000만 명이 늘었는데 다 소장님 덕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많아요? 우리 국민 TV 조합원들과 청취자들은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그리고 교양이 넘쳐요. 아까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예.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당신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반대한다면 예. 그 돈으로 살아봐라. 살아봐라. 예.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셨다고요? Try it. 그 전에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If you 뭐 이런 게 있을까요? If 제가 you. 저 영어 두 단어 이상은 어려워요. 우리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 굉장히 교양 수준이 그래요? 높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영어 원문도 예. 그분이 그 노래도 불렀잖아요. 저기 그랬나요? 흑인 목사님이 인권운동 하셨던 흑인 목사님이 백인 맞아요. 우울자 총기에 희생됐는데 거기서 예, 그 굉장히 감동적인 거기서 연설도 멋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했었죠. 당신의 의도는 실패했다. 당신이 미국을 분열시키려고 했지만 우린 더 크게 통합하고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실패한 거다. 오바마 그러면서 노래로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그레이스. 그 노래는 아시잖아요. 맞아요. 크리스찬이시잖아요. 크리스찬인데 그냥 들어보기만 하고 불러보라 그러면 도망가야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러나요? 예. 근데 그걸 노래를 직접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오바마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게 보니까 인간에 대한 애정과 역사에 대한 낙관이 있구나. 믿음이. 정말 어려운 그 삶을 살았잖아요. 오바마는 그 자체로.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너무 궁정 생활을 오래 하셔서 뭐 공주로 불리기도 하지만 여왕님이죠. 왕. 서민의 삶을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쉽게 공약을 내거는 거 아닌가. 우리라면 이게 정말 현실 가능한 공약인가. 그리고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인가를 정말 촘촘히 따질 것 같고 또 우리 주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면서 뭐가 가장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어봐서라도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우선순위를 아마 정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그야말로 본인이 가장 싫어한다는 포퓰리즘에 근거해서 공약들을 마구잡이로 내지 않았나. 그리고 세게 냈다. 세게 그냥 하나도 안 지키고. 문재인 후보보다 내가 더 앞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략적인 목적으로만 비정규직 공약도 지금 낸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은 조금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든 근데 이왕 대통령 공직 아닙니까? 자기가 공약 내걸고 당선됐으면 지키는 것도 당연하죠. 또 자기평가받기 위해서라도 꼭 올해까지 하여튼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하겠다는 공약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민간 기업에서도 상시 지속 업무는 그냥 정규직으로 뽑게 하면 되잖아요, 법으로요. 원래 이제 나중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들어왔는데 문제가 되면 징계고 같은 것도 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예 해고를 공공부문에서 만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정말로 매일 그리고 풀타임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일을 하는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또 정규직화한다. 이게 사실 이제 자리 잡히게 되면 그래서 사실 그래도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도적인 모델을 만든 바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하고 있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지방정부에 장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민간 영역에도 뭔가 청취인을 보낼 수 있는 지금 네. 뭐 재벌들 문제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좋은 일자리는커녕 오히려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데 앞장서고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가 양산되고 그리고 민간 영역에도 그거를 본보기로 내세운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가 3만 달러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복지국가 안 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재원이 예.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예. 기왕에 공약도 좋은 공약을 갖고 있으니 실행만 하면 됩니다. 새로 공약 내란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꼭 했으면 좋겠는데 노동계약을 통해서 오히려 더 평생 비정규직 제도 만들고 정규직 노동자들마저도 지금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죠.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385억이나 되니까 이걸 효과적으로만 쓰면 정말 복지나 비정규직, 정규직 하나, 전월세 가능하죠. 대책 전부 다 해결 가능할 텐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 곳곳에서 장거래를 살리기 위한 을들의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보트 체인지.kr에서 온라인 투표 가능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남신 소장님과 전국의 고통받는 노동자들 위한 연대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 투표용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제시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이비 노동 개혁하고 노동 시민 청년 단체들이 제시한 진짜 대책을 이렇게 대비를 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일단 그 설명을 한 번만. 우리 판단이 미리 개입이 되면 이거는 이제 공정한 투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 정부의 추진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 청년, 서민의 요구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이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 또 임금 제도를 바꾸는 것, 그리고 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 또 파견을 확대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해고 요건 박근혜 정부 그렇죠. 박근혜 정부 추진안에 해고 요건 완화. 나름대로 공정하게 해서 해고 요건 완화. 그다음에 비정규직 기간은 2년에서 오히려 4년으로 연장, 기간 연장, 파견제 전면 허용, 파견 노동 전면 허용.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사장 마음대로 해고 이렇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을 이제 그 4가지로 정리해서 이제 정리했고 오른쪽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요구안 진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요구안으로 이제 상시 지속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1만 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해고 요건은 오히려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진짜 사장이 정말 횡포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는 이런 게 돼야 된다. 파견 노동 근절. 그러니까 간접 파견 노동 근절하고 그다음에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하는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4가지를 저희 요구안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대비해서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 투표가 아니라 정부안과 그다음에 이번에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제시한 안 둘 중에 국민들이 선택을 해라.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습니다.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사람이 살기 좋아지려면 어떤 게 더 나은 대안이겠냐. 그래서 대안 경쟁을 해보자는 겁니다. 소모적인 찬반 논쟁이 아니라 대안을 갖고 해보자. 그래서 노노 갈등이네 세대 갈등이네 이렇게 서로 적대시켜서 정치적인 어부지리를 우리는 원치 않고 오히려 모두가 원하는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공론화하자. 그리고 그거를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을 통해서 1인 1표 행사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한번 판가름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대안 경쟁 방식으로 일단 국민투표를 좀 기획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 투표용지라든지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보트체인지.kr에 가시면 자세히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냐 바보 은주님이라고 이렇게 댓글 자주 남겨주시는 선생님이신데 이남수 소장님 혼하신 미모십니다라고 혼하신 미모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머리숱 관련한 비유신가요? 좋습니다. 이제 지금 을들의 국민투표 열심히 하고 있고 비정규 노동센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 비정규
문제를 연구하는 독보적인 이제 노동 관련 NGO인 거죠. 독보적이라고 하긴 좀 거기도 이제 그렇고요. 후원 회원 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가장 먼저 생긴 최초의 이제 비정규 전문 노동단체이긴 하고 2000년에 생겼으니까. 저도 지금 만 원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별 말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순수하게 뭐 기업 후원이나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 민간 후원 단체 NGO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정규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희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00원이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뭐 갓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만 좀 더 비정규 문제 해결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 비정규 농센터는 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는 게 목적인 그런 단체입니다. 이제 비정규 문제 해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주 단기 업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 또는 뭐 일시적인 업무 외에는 다 이제 정규직화 되면 있을 필요가 없을 없어진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세상이 좋아지면 없어지는 단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문 닫는 것을 학수고대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빨리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후원 좀 열심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예, 좋습니다. 비정규 노동센터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세요. 저도 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아몰랑님께서 공약에서 찍었는데 안 지키면 다시 내려야 하는 건 아닌가요? 법으로 제정해.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정말 맞아요. 저는 법으로 제정하기 전에 양심으로 이미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민생 살리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관심도 없고 기자회견 너무 공수표 많이 남발했죠. 기자회견 그리고 딱 2번 했어요. 거의 3년째 되어 가는데 왜냐하면 국민들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하긴 했네요. 2번 그건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심지어는 질문지 순서까지 다 정해놓고 질문지까지 기자들이 다 먼저 보여주고 처음에는 아예 질문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질문 요지를 알려주고 이런 식의 뭐 짜고 한 거죠. 청와대 출입 기자들 저는 반성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왕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도 이렇게 개학을 한다는 너무 거. 괘씸합니다. 아버지 5.16과 유신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 게 아들의 자식의 도리다. 따님의 도리다. 쿠데타를 혁명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예전에. 네, 맞아요. 박영선 의원이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 그걸 돌리시더라고요 박영선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려면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 수순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친일 독재를 미화해야 되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뭐 역사계가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계뿐만 아니라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난리인데. 보수를 떠나서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진실에 기반해야 되잖아요. 특히 그 사실을 왜곡하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승만을 국부로 한다느니 5.16을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미화한다느니 유신 독재를 구국의 결단으로 이렇게 추앙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독재와 새마을운동을 지금 유엔가 갖고 말도 안 돼요. 지금 몇십 년 전에 그런 군사독재 찌꺼기를 유엔까지 가서 떠버리고 다닌단 말이죠. 완전히 나라망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가 막힌데 이제 미국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 만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제발 당신 오바마라고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당신 내 이름대로 오바마. 한국에서 당신 굉장히 오바하고 있더라. 유엔에서도 오바했고 무슨 황당한 새마을운동이며 오히려 노조를 파괴하려고 하냐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오바마 대통령님 부탁해요. 박근혜 씨에게 오바마 이렇게 자기 좋네요. 오바마 좋네요 아주. 바본주님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 머리가 훤칠하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눈매가 아주 멋지시다는 거였대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댓글 하나의 댓글이 10 문자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뭐 가끔 문자 보내는 분도 있어요. 잘 들었다고. 10번 문자 보내는 건 저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한 번의 댓글이 제게 응원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약간만 구체적으로 와서 노동계약, 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계약인가, 이제 9.13 노사정 합의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일반 해고 요건 안 하잖아요. 말이 좀 이미 어렵죠. 정리해고도 있고 상당히 해고 지금 마음대로잖아요. 명예퇴직, 희망퇴직. 근데 거기다 뭘 또 해고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일단 이제 해고가 현재는 징계 해고하고 정리해고 형태로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고는 아니지만 준호기 해고에 해당되는 게 조기퇴직, 근고사직, 뭐 명예퇴직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요즘 그 정년
채우는 노동자들이 없을 정도로 실제로는 해고가 굉장히 자유롭고 그다음에 OECD 국가 중에서도 해고가 쉬운 나라에 저희가 속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해고 요건 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게 뭐냐면 성과가 적은 사람을 해고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에 대해서 사실 성과라는 게 뭐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 민주적으로 토론해 가지고 결정합니까? 아니거든요. 네. 경영자들이 결정해요. 성과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러면 실제로 칼자루 준 경영자가 밑보인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버리면 영락 없이 합법적으로 해고당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특히 우려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부당노동 행위로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노조 활동한 사람들을 저성과자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김무성 대표나 그 새누리당에서 지금 이 노동계약을 강행하고 있는 이제 핵심 당사자들의 말 속에는 민주노총이나 이런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가 너무나 짙게 배어 있어요. 실제로는 이 저성과자 해고의 핵심적인 본심은 사실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짙게 갖고 있고 저는 상당 부분 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저성과자 해고는 현재도 해고가 쉬운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부추기는 우리 지금 고용 불안하다는 게 지금 명명백백하게 통계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더 불안하게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마저도 좌불안석으로 만들어버리는 저는 이거는 정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국회가 또 나서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보 보수 중도를 정말 떠나서 말도 안 되는 직장 다니는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쳐서 막아야 되니까 직장 멀쩡히 다니고 있는데 쉽게 해고 그냥 사장 마음대로 해고하는 거예요. 너 저성과자로 몰아가지고 해고하거나 아니면 성과가 안 내는 부서로 발령을 내. 그렇죠. 성과 안 내네 잘라버리거나. 너 노조 활동하는구나. 너 보니까 노조 활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과 안 나는 것 같다. 제가 근로자위원을 한 8년 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해고 사건 다루는데 많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전직은 그 부당노동 행위나 또는 부당전직으로 되기가 대단히 쉽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막 일시에 발령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합법적인 걸로 그럼 대부분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집이 애들이 서울에 다 살고 그러면 그런 다닐 수가 없잖아요. 막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노동자들에게 만약 이 저성과자 해고가 만일 이제 입법화가 된다. 그러면 저는 너무나 그려지는 현실이 암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 제가 그걸 막아야 된다. 긴급한 소식을 하나 입수했는데요. 한국에서 이런 노동 계약이 추진되니까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인데 중국에 와서 이제 중국 법인인 거죠. 별도 법인으로 진출해 있는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진짜로. 제가 아는 분들이. 지금 중국 노동법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저성과자는 바로 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대요. 아니 중국이 왜 그래요?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일종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노동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쪽팔리는 해고를 쉽게 하게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 잘하는 사람도 해고하면 6개월치인가 수당만 주면 되는 거고 이제 해고 수당, 해고 1호 수당만 주면 해고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일 못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바로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대요. 지금. 그래서 그게 지금 한국 이 박근혜가 하는 노동계약이 진행되면 중국처럼 된다. 꼼짝 못한다는 거. 노동 그냥 잘린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저성과자로 몰려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건 배우지 않고 그 중국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공산당. 근데 왜 공산당 따라가려고 하지? 네. 아무튼간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여왕으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권세만 배우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행 노동법에서는 경영상에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 하는 집단적인 사람들을 몰아내는 정리해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징계고 딱 두 개만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절차와 요건을 갖춰서 경영상 긴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엄격한 요건이 있죠.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정리해고나 이런 것이 많이 무너졌어요. 정리해고도 남발하고 무슨 미래 경영상 위기로 정리해고를 막하고 그러니까 흑자인 경우에도 지금 해고를 하는 경우가 흥국생명도 그렇고 우리 김득희 대표님 몇 번 왔어요. 흥국생명 여기 2번 왔어요. 사자로 다 와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렇게 일반 해고라고 하는 거는 개인을 그냥 찍어서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그리고 우리가 이제 OECD 가입국 아닙니까? 예. 이런 정도 경제 규모를 갖추면 최소한 삶의 질에 대해서는 좀 보장해야 되잖아요. 예. 그 여러 가지 그 복지나 사회 안전망을 포함해서. 예. 그런데 오히려 더 해고를 쉽게 하는 이런 입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심각한 역주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임금 피크제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노동 개혁을 활용하느냐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인데 네. 8월 7일 날인가요? 대국민 담화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아들, 딸의 일자리를 위해서 노동 개혁을 하겠다. 네.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수 쪽 연구자들조차도 네. 임금 피크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아무런 아무 연관관계가 상관이 없다. 없고 심지어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데요. 그렇죠. 오히려 임금 피크제한 그리고 기업들이.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될 중고령 예. 남성 노동자들을 오히려 더 힘겹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될 뿐이다. 그리고 사실은 임금 피크제가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년 퇴직이 되고 정년 연장이 되는 조건에 있어야 되는데 이 극소수예요. 대부분 다 정년까지를 거의 못 가잖아요. 다 가지 못하고 예.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4호정 40대 45세가 정년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오히려 더 임금 피크제보다도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예.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허구다. 허구에 가깝다. 그리고 예. 그 임금 피크제를 이유로 청년과 그다음에 중장년 세대를 이렇게 갈등시키는 예. 아버지의 월급을 줄여서 아들, 딸의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뭐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거짓말인 거잖아요. 이 돌 깨서 아랫돌 못 깨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임금 피크제로 그 정도의 재원이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맞아요. 노동자들이 남아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재원으로 청년 고용이 늘렸다는 보고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도 이제 굉장히 사실은 악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일자리 창출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악선동에 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금 피크제를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개 취업 규칙 이제 변경이에요. 원래는 규칙을 변경한다. 예, 노동조합이 있는 또는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동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거나 이런 곳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할 수 없어요. 취업 규칙을. 그렇죠.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이잖아요. 예, 임금이 당연히 줄어드니까 반대할 수 있죠. 그런데 예. 그 과반수 노조가 반대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강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거를 열어놔야 된다는 게 지금 고용노동부 해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저항하더라도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입법과 정책과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바꾸겠다. 시행령까지.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노동조합을 완전 무력화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고 이건 오히려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거 정부 스스로가. 그래서 뭐 이것도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수면 위로 오른 이제 비정규직 관련한 두 가지 핵심 이제 지금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2년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평생 비정규가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35세 이상은 4년까지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게 계약 기간제로 그리고 55세 이상은 파견을 거의 무한정 확대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구성을 해보니까 10대, 20대는 아르바이트. 10대, 20대는 이제 알바로. 30대, 내모지고. 40대는 기간제 계약직. 그러니까 직접 고용 비정규직. 50대, 60대는 간접 고용 파견 노동자. 파견 노동.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4년 기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갱신하면 8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8년을 비정규직으로 최소한 가장 짧게는 뭐 2번, 3번 하면 10년이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미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개미지옥되고 그래서 예전에 그 OECD 통계에서 그때 가장 그때 논란됐던 통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이동률이 가장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제 많이 그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이런 조건에서 오히려 10대부터 60대까지 생애 주기별로
고용 형태를 바꿔가면서 비정규를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기간 연장하고 파견 확대인데 이거를 밀어붙이겠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심지어는 파견 확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제조업 직접 공정에 해당하는 그 뿌리 산업, 그 용접, 성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지금 새누리당은 입법 발의해서 파견을 허용하도록 하겠다. 오케이. 이거는 유사일에 처음 나온 그러니까 지금 무리수예요. 좋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하면 지금은 사실 제조업은 다 직접 고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견이 금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파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다 불법이라는 그렇죠. 거죠. 파견하고는 불법인데 그걸 아예 합법화 시켜줘서 다 제조업도 분명히 사장 있고 공장장 있고 자기들이 사람 뽑아서 써야 되는 건데 자기 하나도 안 뽑고 어디 업체한테 사람 좀 보내봐 이렇게 갖고 그냥 일 시키고 돈 조금만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뭐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경비 청소 선생님들 파견 나와가지고 조금만 뭐 문제 제기하면 잘려버리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렇죠. 저임금에서 자 그러니까 되게 대단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파주 아줌마님께서 취약한 근로자 여성 임산부들은 아마도 100% 탓계시겠네요. 네, 맞아요. 개 같은 맞습니다. 정부 죄송해요. 막말해서 너무 속상해서 괜찮습니다. 가끔 우리가 욕도 하고 뭐 친구들 간에도 욕하는데 뭐 맞아요. 정부한테 욕 좀 하고 비정규직하고 여성하고 청년은 그냥 그렇죠. 직격탄 날벼락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 임신하면 뭐 성과 낮아지면 해고를 한다거나 경력단절 여성이 이제 복직했는데 이렇게 일이 더뎌 경력이 뭐 요렇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아무튼 저성과자로 몰아가죠. 저성과자니까 해고를 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저성과자로 몰려서 해고를 당한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년 보장 없는 임금 피크제는 청년 인턴 피크제 맞나요라고 대당구님이 물어보셨는데 일종의 정확한 표현이네요. 예, 그렇죠. 정년이 보장 없으면 당연히 임금 피크제에서 임금만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내보낼 수도 있고 그 돈으로 청년도 안 뽑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청년 뽑는 신용해야 되니까 청년 인턴들 좀 늘리다가 이렇게 또 기간제라든지 알바생처럼 부려먹다가 자르면 되는가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임금 피크제보다는 요즘 나온 얘기 중에 제 이제 귀에 쏙 꽂힌 게 노동시간 피크제를 차라리 해라.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형 경제 규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삶의 질이 지금 굉장히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있는 삶이 그때 화제가 됐듯이. 그렇죠. 그럼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제대로 된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급 제대로 주고 왜냐하면 그대로 안 하니까 이제 막 잔업 철야해가지고 그 모자란 생활비를 벌려고 정규직도 과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는 노동시간 피크제를 차라리 한다면 그건 동의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그건 오히려 임금과 연계한 노동시간 피크제라고 하면 오히려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예를 들면 정당한 임금도 주어지고 그리고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런저런 다양한 효과를 낳잖아요. 그래서 왜 노동시간 피크제는 이 정부가 얘기를 안 할까? 왜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 대안을 내지 않을까? 그것도 참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좀 무식하게 이야기해서 노동시간을 지금 전국의 직장인들 노동시간을 반으로 줄여버린다. 그러면 일자리가 2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반을 사람 뽑아야 되니까. 맞아요.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뭐 산술적으로 아주 그렇죠.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를 들면 3분의 1로 줄인다. 그럼 3분의 1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맞아요. 일자리 총자리에서 그런 확실한 대책은 거부한단 말이죠. 맞아요. 민간 대기업의 청년 고용 할당제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안제 사기꾼 정부라고 저는 이미 이 정권은 사기꾼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지금까지 정말 끈기있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비정규직 사실 별로 그 공약은 있었지만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처음 낸 게 단시간 노동자 를 반듯하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단시간 노동자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실은 양산을 시켜놨거든요. 시간제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지금 8시간 일하던 사람들을 6시간으로 몰고 그렇죠. 막 별짓을 그렇게 다 하고 해서 있잖아요. 사람 수는 늘리는데 실제로는 최저임금 매도 미달하는 이런 게 저임금 노동자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지금 줄곧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자충수만 두고 있는 이런 정부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노동 계약은 지금까지의 그런 비정규 대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쓰나미급
이런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예. 저희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정말로 지금 발언권이 소거된 이런 예. 이제 을들이 외치게 하자. 을들의 반란. 그렇게 해서 예. 정말 민초들이 자기 목소리로 무엇을 찬성하는지 또 어떤 대안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한번 가려보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거는 중앙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안 도와줬죠. 전혀 안 도와줬죠. 예. 저희가 알아봤는데 예.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뭐 박근혜 정권이 무슨 비정규직 대책만 엉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단 하나도 제대로 한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예, 혹시 뭐 잘한 거 있다고 생각하신 거 있으면 겸허하게 인정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박근혜 정권이 잘한 거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100가지를 요구하더라도 하나를 잘했다면 뭐 예. 그건 잘한 거다 해줄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있을까요? 사람을 돋보이게 한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이나 메르켈 같은 사람이 메르켈도 노동조합을 그렇고. 존중하고 예. 인권 신장을 위해서 애쓰는 오히려 이제 예. 뭐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저는 뭐 구속도 된 바 있긴 예. 합니다만 저 거기서 오히려 구속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홈웨어, 비정규직법, 이랜드, 그 기간제법. 대형마트 맞아요. 반대. 그게 저 기간 연장 그거든요. 예. 그 때문에 되는데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이 참 그립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그 박근혜 대통령 비교는... 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그래도 인권을 아는 사람이 낫구나 예. 훨씬. 소장님 비교하면 안 되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죠. 비교는 하면 안 됩니다. 모독이지만 예. 정말 그리워요. 그렇죠. 그립게 그렇게 되죠. 비교하진 예. 않는데 예. 뭐 이명박하고 비교해야죠. 노무현 대통령 그러게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예. 사실은 이제 비정규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어쨌든 과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마지막에 자서전에 보면 그렇죠. 정예구 문제나 뼈아프게 반성했잖아요. 비정규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 예. 건 실수다. 그러니까 심각적인. 최소한 그래도 예. 노무현 대통령 인권 감수성이 있었던 거지 있죠,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이게 정말 당연하다 싶은 공인이면 인권 감수성 가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인식 못지않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궁정에서 자란 공주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지금 2015년인데. 인권이란 말을 전혀 모를걸요? 제가 직접 인터뷰하고 싶어요. 정말 인권 아는지. 아니, 한 노동권 번도 아는지. 다른 나라 인권이나 대한민국 남한의 인권에 대해서 말한 적 없고 딱 한 번 인권을 쓰는데 북한 인권 할 때는 쓰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아니, 북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남한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대한민국 북한 대통령이 인권도 온당한 의미의 인권은 또 아니잖아요. 예. 이제 북한을 공격하는 의미로 쓰는 거죠. 중략적인, 예. 내가 보기엔 반인권적인 인권 악용이에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참 안타깝죠. 예,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준하 선생님, 문익환 목사님, DJ 노무현 다 그립네요. 오늘 그립죠. 예. 다시 반드시 역사를 완전히 퇴행인데 대반격을 해야 된다. 장글의 을들의 여러분 지금 우리 비정규 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님과 함께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전국 곳곳에서 온라인 보트체인지.kr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을들의 국민투표 박근혜의 노동계약에 대해서 찬성이냐 아니면 노동시민 청년단체들의 대안에 대해서 찬성이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지금 오프라인 투표소 설치되어 있는데 대략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홍대 앞에도 있고 민주노총을 통해서는 벌써 한 200여 군데. 200여 군데. 이번 주 중에 제가 일하는 이제 참여연대랑 경제민주화 맞아요. 네트워크도 다 하나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뭐 그 부부가 하거나 애인이 하거나 카페에서 하거나 또는 성당, 사찰, 교회, 생협 그다음에 이런 슈퍼마켓, 그다음 지하철 역사 정말 다종다양한 곳에서 이게 만들어져 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제주에서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저는 정말 즐기면서 한번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 보트체인지.kr 들어가시면 거기 이제 안내 매뉴얼에 보시면 그 신청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또 그 담당자 전화번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 투표함이 동봉된 그 세트를 우송을 해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걸 이제 놓고 하시면 또 굉장히 이뻐요. 예, 굉장히 이미지도 이쁩니다. 아, 예, 국민투표. 그래서 을들의 국민투표. 아니, 표현도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을들의 예. 국민투표. 그러니까 우리 예. 안진걸 처장님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을들의 반란. 을들로.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이름도 예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장그래가 언제 정규직으로 뽑아달라 그랬지 기간 연장해달라 그랬냐 비정규직.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만화 미생 봐도 맞아요. 너무 눈물나게 나오잖아요. 드라마 네. 미생에도. 기간 연장이 아니라 나를 정규직 뽑아달라 그러는데 안 해주잖아요. 우리 박근혜 그 대통령이 한 온 번이라도 인터내셔널 그 회사에서 해보셔야 돼요. 한 번도 뭐 직장생활 해본 적이 없는데요. 뭐 세입자로 살아본 적도 없고 전두환이한테 6억짜리 집 지금으로 치면 뭐 수십억대 돈을 받아가지고 산 사람인데 빨리 대통령 바꿔야 뇌물로 될 당시에 텐데. 뇌물죄로 구속됐어야 될 사람인데 아이고 열받아가지고 또 뭐 불법 예. 대선도 문제가 되고 그럼요. 있습니다만. 자, 우리 이남신 소장님과 함께 우리 을들의 국민투표 노동계약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마지막까지 응원의 댓글 남겨주셔야 되고요. 보트체인지.kr 홈페이지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대단구님께서 우리도 엄청 홍보를 하자. 특히 그놈들이 쓰는 좋습니다. 말로 선전해야 너무 된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는 비정규직 철폐로, 네. 뭐 노동 선진화는 노동 시간 피크제로. 그러니까 그자들이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 저분을 모셔오고 싶네요. 박근혜 새누리당 정경련 정권이에요. 이 정권은 박근혜 새누리당 맞아요. 정권이에요. 재벌 정권, 재벌 박근혜 왕국. 새누리당 재벌 정권인데 그자들이 맨날 그러시잖아요. 무슨 경기 활성화는 뭐 정규직을 공격해야지 된다. 뭐 노동 선진화는 뭐 임금 피크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 국민투표 언제까지 진행되죠? 11월 12일 자정까지 진행됩니다. 11월 12일요. 12일 자정. 그러니까 14일 날 그 10만 민중 총궐기가 있습니다. 예. 관심 가져 주시고요.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앞두고 네. 11월 13일이 이제 전태일 열사 기일이어서 기일입니다. 예. 그때까지 이렇게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때까지 예. 하고 이제 그 취합된 결과는 이제 민중 총궐기하고 연동해서 할지 아니면 그 후에 할지 이제 그거는 저희가 판단해서 하게 될 텐데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청와대와 국회에 반드시 전달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진격을 해서라도 전달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몇십만 몇백만이 투표해서 여러분 네. 을들의 국민투표 길거리에서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교회에서 NGO에서 카페에서 얼마나 설치할 수 있고 지나가다 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남신 소장님 비정규 노동센터 소장 모시고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서서히 마무리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예, 이제 국민투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노동계약은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와 또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갈 미래 세상을 위해서라도 힘 보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투표함 많이 신청해서 재미있게 11월 12일까지 손맛 잡고 600만 표 넘기는 국민투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리 이남 소장님 정말 예전에 본인은 정규직으로 이랜드라고 하는 좋은 기업에 취직하셨는데 비정규직들이 탄압받는 거 보면서 연대하시다가 해고도 당하시고 그때 구속도 되신 거죠. 네. 2006년도죠. 홈에버 이랜드 투쟁 때. 2007년이었습니다. 2006년, 2007년대. 근데 그 후로 아직도 복직이 못 되셨어요. 영화 카테 보면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 자막에. 당시 노동조합 지도 집행부들은 복직을 포기하면서 나머지 분들의 맞아요. 복직을 합의를 했다. 굉장히 대승적, 착한 사마리안적 결단이시죠. 그건 아니고요. 예. 아니 그렇게 뵙기에 저는 복직해야죠. 들리지 않아요. 아직도 복직 은요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우리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님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제 미션은 복직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박성수 회장이 지금 중국에도 엄청 진출했던데 잘 나가던데 해고자들 복직 안 시키는 거예요? 예, 저는 뭐 걱정됩니다. 예, 제가 요즘 이랜드 그룹 나가는 거 잘 나가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노동조합 탄압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약간 주춤한데 중국에서 엄청 잘 나간대요. 그렇죠. 요즘에. 근데 요즘 뭐 문제도 근데 많이 생기고 먹거리 있어요. 문제, 먹거리까지 진출한대요. 옷장사에서 제가 이제 확인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저성과적으로 몰아서 해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렇죠. 데들이. 예.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정말 을들의 국민투표 여러분 잘해주시고 마지막까지 비정규 노동센터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국민라디오 제가 생방송도 하지만 요즘에 NGO들 또 팟캐스트 하면서 그때 이남 소장님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여연대에서 하는 팟캐스트 참팟도 진출해 주셨는데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파트 여러분 가끔 한번 들어주십시오. 곳곳에서 그러니까 시민들, 직장인들은 노동조합으로, 그렇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같은 네. 자기들의 민주적 조직으로, 네. 그것도 이것도 아니면 또 시민단체로, NGO로, 예. 그것도 아니면 또 당연히 평소에는 국민TV도 듣고 참여연대 팟캐스트 같은 팟캐스트도 듣고 이렇게 똘똘 뭉쳐야 되지 않을까. 좋네요. 예.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을들의 국민투표, 박근혜 노동계약을 저지하게 한 을들의 국민투표, 저희들,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봤고요. 많이들 투표해 주십시오. 홍보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생방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